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전 차장이 언론인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보도됐습니다. 문화일보 한 인사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광고 협찬을 읍소합니다. 서울용대 출신의 한 언론인은 사회이사 자리를 청탁하죠.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보도를 자신들은 자제하겠다며 묻지도 않은 보도 통제를 먼저 자청합니다. 또 다른 인사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통해 조선일보 지면과 TV조선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사건을 보도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인사는 포털에 기사 노출을 막았다며 댓글 숫자를 언급하죠. 매일경제 한 기자는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 면세점 사업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인들이 삼성에게 각종 청탁과 충성을 맹세하며 해야 할 보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보도를 해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반대 부분은 뭘까요? 돈이죠. 삼성이 자기를 줍니까? 불치병을 고쳐줍니까? 자식을 점지해줍니까? 결국 돈입니다. 이들 문자의 공통점은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돈 많은 네가 갑이라고. 돈이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사회적 보편 가치가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자고 몰래 이런 짓을 하긴 해도 최소한 스스로 민망해 하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게 노예 사회지 뭡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시사인의 특종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하잖아요. 주정희 기자가 뜬금없이 이런 특종 잘해요. 예. 특정한 내용이고, 문자를 읽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남사스러워가지고. 예, 네. 지난주에 그 내용 읽고 있는데 사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기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민망한데, 그 민망한 거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도 지금 특검이 이제 관련 수사하다가, 예, 장충기 전 차장이라니까 별로 높지 않은 건데 사장이에요. 네, 그렇죠. 미래전략실 실장은 부회장이고요. 전체. 차장은 사장급입니다. 삼성에. 굉장히 높은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대관,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업무를 한 분인데, 예, 정보를 모으고 이분한테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다 여기저기서. 기업만 했겠습니까? 아니, 언론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안 했겠어요? 예, 최근에 밝혀진 문자들만. 삭제되지 않은 것만 그 정도였으니까요. 네, 구체적인 문자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 언론뿐만 아니고 법원, 검찰, 청와대 뭐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정보 보고를 합니다. 예. 네. 국세청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보고해요. 묻지 않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먼저 보고를 합니다. 예, 청와대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런다잖아요. 예, 대통령이 처음에는 박근혜인 줄 알았다가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최순실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예, 삼성 승마 지원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의 대통령이었구나. 라고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장충기 전 사장 미래전략실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시사인에서 공개됐습니다. 언론사 전현직 간부들이 각종 청탁을 하면서 우호적인 기사를 약속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문화일보 편집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달에 관련된 협찬액을 부탁을 하면서요.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보냈습니다. 또 매일경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정말 웃긴 거죠. 예. 존경 없는 실차장님이라고 시작하는 문자입니다. 예. 언론사 기사를 쓰고 기업이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마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기사를 써야 될지 해당 기업이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더 알려달라는 거죠. 네, 재밌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주는요?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삼성 쪽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백혈병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까지 관리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기사냐면요. 삼성과 싸우는 측,
변호인이에요. 그 변호인을 삼성이 관리했다는 겁니다. 예, 삼성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에 대해서 잘해주었다. 아무 기사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삼성의 백혈병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상대잖아요. 근데 그 변호인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 대리하는 박아무개 변호사에게 고가의 공연 티켓을 여러 차례 보냈다라는 건데요. 장충기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해당 박 변호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장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예술의 전당 등 티켓을 잘 받아서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냈는데요. 그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까지 문자를 할 수 있어요. 예, 보내줬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관심 가져주는 덕분에 삼성 백혈병 옴부즈만 위원회는 예방 대책을 위해 정상적인 경로를 잘 찾아가고 있다. 라면서 자신도 상임 고문의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게 이제 외부에 독립기구를 두고 삼성 피해자들 위하는 기구거든요. 결국은. 예. 그 기구에 대한 보고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 삼성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삼성은 변호사들 참 좋아해요. 예전에 국정원의 기조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를 놓고 그 마음에 안 들다 그 사람 바꿔라 이런 문자 주고받았던 거. 네, 전화통화했었습니다. 그때는요. 보도한 적이 있는데 예,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결국 그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에 앉힌 사람이 삼성을 대리하던 변호사였어요. 예, 이건희 회장 변호사였죠. 이완수 변호사라고요. 사무총장 실제로 됐습니다. 네. 법조인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도 그렇고 검사 출신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어쨌든 삼성과 싸우는 곳에 그런 사람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도 다 관리한다. 이겁니다. 자, 또 있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장충기 전 차장 문자 메시지 보면요. 대학 총장, 교수, 언론인들이 다양하게 공연 티켓 고맙다라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요.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다. 수준 높은 공연 관람을 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문자 보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꽃바구니와 와인 잘 받았다면서 집사람이 아주 감격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고위 기업도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감격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실제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겠지만 그리고 대학 총장도 등장하고 교수도 등장하고 언론도 등장하고 기업인도 등장하고 뭐 어디 총장입니다. 이런 것도 등장하고 문자가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지 않은 영역이 있었나 싶고요. 삼성이 차후에 삼성의 이익과 관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관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 예를 들어서 특정 교수를 막 관리해 두는 이유가 나중에 삼성이 곤욕을 치른다거나 위기에 처할 때 삼성을 변호하거나 기업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일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사를 쓰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관리를 했다. 저한테는 왜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받으실 건가요? 아니 와인 보내주면 전 잘 먹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에 보도를 하겠죠. 근데 네,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 유명 원세훈 녹취록이 복원되면서요.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국정원이 후보를 뽑고 검증해라 뭐 이런 얘기 있었다. 그렇죠. 네.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지부가 후보 검증하고 교통정리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적폐청산 TF에다가 삭제에 관한 국정원 직원 명단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고발하기에 앞서서 대상과 피의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조사 범위는 원세훈 녹취록 38곳 가운데 선거 개입 등의 불법 혐의가 있는 18곳입니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산업 스파이 잡고 뭐 적의 동향을 살피고 그러라고 준 권한 뭐 인력, 돈, 기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국정원 건들 수 없죠.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근데 이걸 특정 정당을 위해 쓴 거 아닙니까? 예. 특정 정당의 뭐 후보를 검증하라느니 이건 정말 악소리가 날 정도로 엄벌에 처해야지 뭐 여기 지시를 한 사람 물론이고 그 지시를 전달하는 중간 간부까지도 모조리 저는 엄벌에 처해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정치적 지시가 내려가도 거부할 정도의. 네,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범죄입니다. 악성 범죄죠. 그 관련된 사람들은 국정을 다 퇴출해야 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단어 좋아했었는데요. 진짜 국기문란 사건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내란이죠, 내란. 예. 네. 국가 내란에 준하는 정도로 처벌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 퇴출하고 그리고 오비가 되어서도 예. 그 활동도 국정원 단위에서 계속 감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시는 이런 저기 언론들은 난 끝장나겠구나 하는 생각 정도의 처벌이 대단히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국정원 같이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곳이 특정 정당을 위해서 선거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떻게 합니까? 알아낼 수도 없어요. 지금은 겨우 여기까지 온 거죠. 겨우 여기까지 해서 댓글 몇 명 동원됐나 정도 나온 아이디 나온 건데 정말 겨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모조리 찾아내서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엄벌에. 악소리가 나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혹은 뭐 국정원장이 지시했으니까 괜찮다고 넘어가 버리면 또 할 거 아닙니까? 엄벌에 쳐야 된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최근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조용히 퇴직했다라고 경향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인데요. 해당 사건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 중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조차 없이 나갔다라는 건데요. 국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추 당시 국장에 대해서 감찰 조사 벌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이 근거 없다라면서 징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TF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에 이미 퇴직을 한 거죠. 퇴직을 한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 출신이란 말이죠. 육사 출신이고 알자회라고 알고 지내자. 예, 사조직이죠. 군대 내 사조직이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누나가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었고,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과 비선 라인을 구축해서 각종 정보를 주고받았다. 해서 사실은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지목받던 분인데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아무런 징계 없이 퇴직을 했다는 거죠. 예. 네, 게다가 2011년에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 썼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건을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추 국장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죠.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공문서에. 그렇죠. 예. 이분이 조용히 나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국정원 최고의 간부든 중간 간부든 이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엄벌에 쳐야 한다, 정말로. 자체 개혁, 이런 거 다 소용없는 짓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부대를 나치의 정치 공작에 비유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을 독일 나치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또 원세훈 전 원장을 나치 선동가인 괴벨스에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면서 국정원 개입, 대선 개입 배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뭐 최측근 맞죠? 서울시장 시절부터 같이 활동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댓글 공작에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것까지는 뭐 수사기관이 밝힐 일인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에 무척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댓글 부대가 탄생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 정권 초기입니다. 청와대에 입성했던 인사로부터 제가 한 쿠션 받아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행정관 사무실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려와가지고 이 기사 댓글이 왜 있느냐고. 그리고 여기 댓글을 왜 안 다냐고. 저 직접 들은 얘기예요. 9년 전에. 정권 초기에. 저는 그렇게 본인이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청와대 그 행정관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댓글 가지고 뭐라고 한 대통령의 댓글에 대한 관심이 결국 댓글 부대 탄생의 배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기사에 댓글을 직접 달라고 닥달을 그 행정관 사무실의 책상 뒤에 와서 그렇게 세밀한 지시까지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초창기 9년 전에. 그게 댓글 부대에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지만 댓글에 관심이 많았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댓글에 관심 많은 것과 범죄 사실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별개의 그것까지 문제죠. 갖다라면 정말 큰 문제죠. 별개의 문제인데 댓글에 관심이 많았다는 건 자기 기사를 안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것까지 챙기겠느냐 싶은데 정권 측에 아주 열심히 챙겼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그 보냈는데요. 문화사용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까지 문자를 할 수도 있어요. 예, 보내줬으니까. 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관심 가져주는 덕분에 삼성 백혈병 옴부즈만 위원회는 예방 대책을 위해 정상적인 경로를 잘 찾아가고 있다. 라면서 자신도 상임 고문의 자리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옴부즈만 위원회라는 게 이제 외부에 독립기구를 두고 삼성 피해자들 위하는 기구거든요, 결국은. 예. 그 기구에 대한 보고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 삼성은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 삼성은 변호사들을 참 좋아해요. 예전에 국정원의 기조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를 놓고 그 마음에 안 들다 그 사람 바꿔라 이런 문자 주고받았던 거. 네, 전화 통화했었습니다. 그때는요. 보도한 적이 있는데 예, 저희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결국 그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에 앉힌 사람이 삼성을 대리하던 변호사였어요. 예, 이건희 회장 변호사였죠. 이완수 변호사라고요. 사무총장 실제로 됐습니다. 네. 법조인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도 그렇고 검사 출신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어쨌든 또 매일경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면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정말 웃긴 거죠. 예. 존경 없는 실차장님이라고 시작하는 문자입니다. 언론사 기사를 쓰고 기업이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마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기사를 써야 될지 해당 기업이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더 알려달라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주는요?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삼성 쪽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백혈병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까지 관리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는 기사냐면요. 삼성과 싸우는 측의 변호인이에요. 그 변호인을 삼성이 관리했다는 겁니다. 예, 삼성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에 대해서 잘해주었다. 아무 기사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삼성의 백혈병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서로 싸우는 상대잖아요. 근데 그 변호인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 그 대리하는 박아무개 변호사에게 고가의 공연 티켓을 여러 차례 보냈다라는 건데요. 장충기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해당 박 변호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장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예술의 전당 등 티켓을 잘 이제 그 대관,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업무를 한 분인데, 예, 정보를 모으고 이분한테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다 여기저기서. 기업만 했겠습니까? 아니, 언론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안 했겠어요? 예, 최근에 밝혀진 문자들만. 삭제되지 않은 것만 그 정도였으니까요. 네, 구체적인 문자 내용들이 좀 더 있는데요. 언론뿐만 아니고 법원, 검찰, 청와대 뭐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정보 보고를 합니다. 예. 네. 국세청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보고해요. 묻지 않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먼저 보고를 합니다. 예, 청와대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런다잖아요. 예, 대통령이 처음에는 박근혜인 줄 알았다가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최순실인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예, 삼성 승마 지원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의 대통령이었구나. 라고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장충기 전 사장 미래전략실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시사인에서 공개됐습니다. 언론사 전현직 간부들이 각종 청탁을 하면서 우호적인 기사를 약속한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문화일보 편집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 달에 관련된 협찬액을 부탁을 하면서요. 앞으로 좋은 기사, 좋은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보냈습니다. 네가 갑이라고. 돈이 물론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사회적 보편 가치가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고 살자고 몰래 이런 짓을 하긴 해도 최소한 스스로 민망해 하기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게 노예 사회지 뭡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시사인의 특종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지금 하잖아요. 주정희 기자가 뜬금없이 이런 특종 잘해요. 예.
특정한 내용이고 문자를 읽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 남사스러워가지고. 예, 네. 지난주에 그 내용 읽고 있는데 사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기자란 사실이. 굉장히 민망한데 그 민망한 거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도 지금 특검이 이제 관련 수사하다가 장충기 전 차장이라니까 별로 높지 않은 건데 사장이에요. 네, 그렇죠. 미래전략실 실장은 부회장이고요. 전체. 차장은 사장급입니다. 삼성에. 굉장히 높은 거죠. 이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전 차장이 언론인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보도됐습니다. 문화일보 한 인사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광고 협찬을 읍소합니다. 서울경제 출신의 한 언론인은 사회이사 자리를 청탁하죠. 연합뉴스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보도를 자신들은 자제하겠다며 묻지도 않은 보도 통제를 먼저 자청합니다. 또 다른 인사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통해 조선일보 지면과 TV조선이 이건희 회장 성매매 사건을 보도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인사는 포털의 기사 노출을 막았다며 댓글 숫자를 언급하죠. 매일경제 한 기자는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 면세점 사업을 도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부고를 합니다. 이렇게 언론인들이 삼성에게 각종 청탁과 충성을 맹세하며 해야 할 보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보도를 해서 삼성으로부터 받은 반대 부분은 뭘까요? 돈이죠. 삼성이 자기를 줍니까? 불치병을 고쳐줍니까? 자식을 점지해줍니까? 결국 돈입니다. 이들 문자의 공통점은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돈 많은